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조우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제 오늘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상암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여성이 몰던 SUV 전기차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인도를 가로질러서 공원 앞에 있던 벤치를 돌진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담긴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벤치를 덮친 후에도 나무가 있는 화단까지도 좀 차가 걸려서 올라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지만 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벤치에 한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 남성은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차량 밑에 깔렸고 구조 당시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했군요. 그러면 조우련 변호사, 의문은 그겁니다. 왜 멀쩡하던 전기차가 왜 갑자기 돌진을 했느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운전자의 진술을 좀 보면 경찰에 했던 사고 직후의 진술이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정신 없어 했다, 얼마 안 된 새 차였는데 아마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했고요. 또 음주 그리고 약물 반응은 모두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 그런데 서 변호사, 이 차가 전기차고 이 페달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방식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발에서 뗐을 때 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결국에는 자동차가 그대로 멈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원 페달 드라이빙 조작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페달을 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기름차를 운전할 때랑은 이 페달 조작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멈추려고 할 때 우선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되지만 결국에는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또 멈춰있기 위해서는 계속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 페달 드라이빙 이런 기술 때문에 완전히 발을 그냥 페달에서 떼고만 있어도 멈추는, 그래서 조작 방법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 점으로 인해서 이제 운전자들이 혹시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이 가속을 멈추고 제동을 하기 위해서 페달을 잘못 밟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역시도 이 전기차가 사고 차량이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그런 제동 방식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이 점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시청역 사고도 그렇고 의뢰 이렇게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들은 일단 급발진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청역 참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당시에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해서 이제 보행자를 덮치게 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운전자는 사고 초기부터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이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살펴보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사고 원인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이 급발진이라는 건 차량이 내 의지와 내가 조작한 거하고 다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급가속을 해버리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급발진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이제 오조작,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페달을 혼동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죠.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계의 문제에 오류라든지 결함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계 구동 방식에 의해서 급발진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계가 요즘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인간이 수동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예. 오류의 뭐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대외적으로 나온 어떤 판결이라든지 사건에 있어서의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운전자들이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 인간의 착오 그리고 착각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신념, 본인의 믿음의 현상이라고 아. 많이들 말을 하는데요. 예. 자신이 운전을 평소에도 뭐 잘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에서 엑셀을 밟았다라는 사실조차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예. 실제로 시청역 참사 이후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국가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급발진 의심 신고가 400건이 넘게 들어왔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급발진 주장 사례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 관련된 사고, 그러니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급발진을 주장을 해도 이제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이 차량 소유주인 한 개인이 차량 제조사인 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 것도 굉장히 힘겹죠.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가 많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 변호사님, 최근에 좀 논란되는 것이 이런 급발진 주장하는 분들 중에 고령 운전자가 많다. 이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급발진 사고에서 60대 이상의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많기도 했었는데 예. 특히나 이제 이 시청역 참사 이후에는 그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통계 자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비율이 66.7%였는데 이 시청역 참사 이후에는 94.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였다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나이가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젊었을 때보다 페달을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신체 같습니다. 능력이 아무래도 좀 네, 저하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뭐 인지력이라든가 예. 혹은 순발력 등이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런 페달을 오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제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운전 경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달 오인이라는 그런 미숙한 운전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비율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고령 운전자들의 그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요, 오늘 일어난 사고는 한 차량이 강릉 휴게소를 덮치는 좀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 휴게소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예. 80대 남성에 몰던 SUV가 휴게소 안에 있는 식당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영상이네요. 이게 예. 차가 유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을 치고 지나가서 조리기구가 있는 주방 쪽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예.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고 자체가 워낙 참혹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를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안이 식당으로 아예 차량이 그냥 확 순식간에 밀고 들어온 사고였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음주나 약물 운전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또 도대체 왜 또 이 차량을 이렇게 돌진을 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남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사건 역시도 페달을 잘못 조작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운전자는 스스로가 이제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 역시도 뭐 약물이라든가 음주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런 오조작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 점을 지켜보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에 당황을 해서 이런 페달을 조금 착각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런 오조작 사건으로 사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조 변호사님 이런 사고가 빈번히 된다면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뭐 의견도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한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광화문 광장 같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 그리고 시민 공간 이 네 곳에는 차량 진입을 좀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 화분을 두었다고 하고요. 또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개소에서는 그 길말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 취약 구역으로 지정된 101곳에는 그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좀 쳐서 예.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또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